자, 보통 쫀득하고 입에 쫙쫙 들러붙는 황태채 무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양념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 양념장보다 식감과 맛을 결정하는 전처리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딱딱한 황태채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보통 물에 불리잖아요. 그런데 물에 불리면 식감이 물컹해지고 한 입 씹으면 물이 쭉 나와서 별로 맛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쫀득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봤는데요, 3가지 특별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 인기가 많았던 방법인데요, 이 황태채를 매실청과 들기름에 버무려 재우는 방법입니다. 황태 50g에 매실청 2숟가락, 들기름 2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준 뒤 10분간 재우고 그 다음에 양념에 버무렸습니다. 자, 겉으로 봐서는 엄청 딱딱해 보이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 매실청이 물기가 많지 않아서인지 식감이 많이 질겅질겅합니다. 그리고 이 매실청으로 절이니까 새콤달콤한 맛이 너무 강해서 황태 맛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이걸 냉장고에 넣고 하루 동안 숙성시키면 맛과 식감이 또 달라진다고 해서 어제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하루 동안 숙성시켜 놨습니다. 이 하루 동안 숙성을 해서 그런지 양념이 조금 더 골고루 퍼졌고 더 부드러워 보이는데요, 이게 방금 만든 것보다는 식감이 조금 더 부드럽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질겅질겅해서 마른 오징어 씹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맛도 너무 자극적이어서 밥 반찬보다는 심심할 때 먹는 간식이나 술안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도 역시 인기가 많은 방법이었는데요, 황태를 전분에 묻혀 굽는 방법입니다. 황태 50g을 물에 한번 씻고 전분 한 숟가락에 버무려 기름에 볶은 다음에 양념장에 버무려 봤는데요, 자, 첫 번째 방법보다 훨씬 통통하고 기름이 들어가서 그런지 색이 예쁘게 나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 방법은 확실히 질겅질겅한 느낌 없이 뽀송뽀송하고 쫄깃한 느낌이네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바로 맛인데요, 이게 좋게 말하면 좀 고소하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느끼합니다. 이 무침은 시원하고 개운한 맛으로 먹는 건데 살짝 강정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하룻밤 냉장고에 숙성하면 맛과 식감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이 볶은 황태는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맛이 확 떨어집니다. 살짝 기름 쩐내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고 이 기름 때문에 이 새콤달콤한 맛이 확 죽어서 금방 물리는 맛입니다. 이거는 따뜻할 때 먹어야 좀 제맛이겠네요. 혹시 이 방법을 사용하실 분들은 드시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배즙에 한번 버무린 뒤에 양념에 묻힌 황태채인데요, 배 반 개를 갈아서 황태채 50g에 10분간 재운 뒤 양념에 버무렸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오호, 야. 자, 이때까지 방법 중에 가장 무침다운 무침입니다. 식감이 쫄깃하면서 그렇다고 또 물컹거리지도 않습니다. 특히 좋은 점은 한 입 딱 씹으면 시원하고 달콤한 배즙이 쫙 튀어나와서 너무 개운합니다. 이 양념도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딱 맛있게 느껴지고요. 자, 그러면 하룻밤 숙성시키면 더 맛있어졌을까요? 오호. 자, 이거는 재워두니까 훨씬 더 맛있어졌습니다. 우선 식감이 알맞게 쫀득하고요, 이 양념이 속까지 골고루 스며들어서 훨씬 맛이 잘 어우러졌어요. 특히 차갑게 먹으니까 이 개운한 맛이 훨씬 더 살아납니다. 오, 맛있다 이거. 자, 3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보니까 이 배즙에 버무려서 무치는 방법이 무침답게 가장 맛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배가 비싸서 무침에 쓰기는 좀 아까운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집밥 실패하시지 않도록 시행착오는 제가 겪을게요. 여러분은 구독만 해주시고 편하게 결과만 받아보세요. 자, 먼저 황태 150g을 한입 크기로 썰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 레시피에서 무침할 때 보니까 이 황태를 씻지 않고 그냥 사용하던데요, 위생상 좋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자, 물에다가 빠르게 한번 씻어 주시고요. 다음으로 물기를 꽉 한번 짜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 이대로 쓰면 황태 맛도 덜 나고 식감이 너무 물러지거든요. 자, 그래서 후라이팬에 황태 넣어 주시고요. 자, 기름 없이 중불로 바짝 덮어 주세요. 자, 이렇게 3분 정도 덮어주면 이 황태가 쫄깃쫄깃해지면서 이 고소한 황태향이 살아납니다. 이런 고소한 냄새가 나면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다음으로 배 사용하실 분들은 1개 갈아주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걸 써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바로 요즘 싸고 맛있는 무입니다. 자, 무 한 토막을 갈기 좋게 썰어 주시고요, 믹서기에 넣어 주세요. 저희 황태국 먹을 때 무가 꼭 들어가잖아요. 이 무의 시원한 맛과 황태의 감칠맛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무는 과일의 단맛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 매실액 2숟가락을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생강 있으신 분은 생강 한 톨도 넣어주세요. 요 생강이 조금 들어가야지 알싸하게 맛있어요. 자, 그리고 곱게 갈아주세요. 자, 곱게 갈아줬으면 체에 한번 내려주시고요. 이 건더기가 들어가면 좀 텁텁하니까 요거는 버려주세요. 자, 이제 무즙을 황태에 넣고 버무려 줄게요. 자, 그런데 이 황태가 즙을 금방 빨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넣어가면서 버무려 주셔야지 골고루 버무려져요. 자, 이대로 10분간 재워둘게요. 자, 다음으로 양념장입니다. 자, 고추장 4숟가락, 다음 진간장 3숟가락, 다음으로 꿀 2숟가락. 꿀 없으시면 물엿이나 올리고당으로 대체해 주세요. 다음 매실청 1숟가락, 다진 마늘 반 숟가락 넣고 잘 섞어 주세요. 자, 이 양념장 안 끓이나요 하실 텐데요, 무침용 양념은 개인적으로 끓이는 것보다 이렇게 생으로 쓰는 게 훨씬 맛이 들큰하지 않고 개운하더라고요. 자, 이대로 바로 사용할게요. 자, 이제 완성된 양념을 무즙에 버무린 황태에 넣고 빨래하듯이 빡빡 버무려 주세요. 자, 이렇게 빡빡 주무르면서 버무려야지 속까지 간이 잘 들어가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제 들기름 넣어야 되는데 이 미리 넣고 버무리면 향이 다 날아가서 다음날 먹으니까 고소한 향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드시기 바로 직전에 들기름과 깨를 넣어주세요. 들기름 넉넉하게, 깨도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자, 이거는 비빔면이나 수육에 딱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겠어요. 와. 자, 여러분은 이 황태무침 뭐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으신가요? 이 댓글로 남겨주세요.